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커피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라는 사업은 정말 너무 국제적이어서, 그리고 나라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건데 참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프레소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에스프레소입니다. 커피 메뉴에서 에스프레소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이 에스프레소라는 건 이름 자체부터 빠르게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고, 커피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커피를 굉장히 가늘게 갈아야 돼요. 굉장히 가늘게 갈아서 빠른 시간 안에 되게 쥐어 짜낼 수 있을 만큼 가늘게 갈고, 그리고 머신이 추출을 좀 더 높은 압력으로 하게 됩니다. 구기압이라는 압력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커피보다 굉장히 진한 농도의 커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걸 에스프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200만 원짜리 머신이 있고 4천만 원짜리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비싼 머신인 편입니다. 사실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저조차도 사실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제가 카페를 할 때 어떤 분이 매장에 오셔서 에스프레소를 드시고 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처음에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왜 내 커피를 짜다고 할까 해서 저도 많은 매장들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러 다녔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는지 궁금해서 의도적으로 가는 카페마다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마셔봤었는데요, 단 한 군데에서 이게 좀 마시기 편하네 라는 곳이 있었고, 그 카페 블렌딩에 로부스타라는 품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맛이 없는 커피일수록 더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에스프레소는 독특하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추출하는지에 따라서 이름들이 나눠지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원두 양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재료 양은 똑같은데, 얘를 정말 쥐어짜듯이 조금만 추출을 하면은 리스트레토라고 부릅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원두랑 거의 비슷한 양이 나오면 리스트레토라고 하고, 곱하기 2 한 양이 나오면 에스프레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추출하면 룽고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지금 국내 카페에서는 리스트레토로 추출한 거를 주로 라떼에 많이 쓰는 편이고요,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거를 아메리카노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같은 양의 원두를 쓰더라도 추출되는 양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라진다는 것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음료 중에서 하나죠. 아메리카노. 이름에서부터 미국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이 아메리카노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원으로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썰들이 있어요. 미군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를 그 사람들이 먹는데 자기들이 먹으니까 너무 쓰고 못 먹을 만큼 자극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섞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게 커피를,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커피 맛도 모른다 하면서 아메리카노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 산업의 문화 차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먹었지만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스페셜티라고 하는 어떤 체계도 미국 사람들이 다 만들었고요, 스페셜티 커피 협회도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이제 가져오는 커피들이 정말 고급 커피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미국이란 나라 바로 밑에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이런 세계 유명한 커피 산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오는 커피들은 이제 산미가 조금 있는 편이고 다양한 향들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 에스프레소로 먹기에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에다 희석해서 마시는 거를 아메리카노로 부르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마시기 편한 커피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은 거를 아메리카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라떼입니다. 커피 메뉴의 가장 큰 축 중에서 하나죠.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된 아메리카노랑 그리고 라떼. 라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플랫 화이트, 카페 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가 거품이 제일 작은 걸 원래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거지만 일단 거품층으로만 얘기 드리면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 자체에서 보시듯이 거품이 좀 작은 걸 의미를 하고요, 카페 라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라떼 아트를 하는 그런 정도의 거품, 카푸치노는 좀 더 거품층이 두꺼운 걸 얘기를 합니다. 라떼류를 즐기실 때 흔히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라떼를 너무 뜨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스팀을 할 때 너무 뜨겁게 해버리면 커피에서 우유 비린 맛이 날 수가 있거든요. 커피는 뜨겁게 해달라면서 우유 비린 맛이 안 나게 해달라는 거는 이제 완전 반대를 요청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스타들에게. 바리스타들은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굉장히 스티밍이 잘 된 커피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데, 소비자들이 진짜 뜨겁게 나오는 커피를 원하게 되면은 이제 더 맛있는 라떼를 즐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셨을 때 이게 좀 미지근하다고 커피 식은 거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제공된 라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 말고 적절하게 스티밍이 된 라떼를 드시는 게 제일 맛있는 편이에요.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우유와 에스프레소의 비율이 좀 적은 편이에요. 보통 라떼에 우유가 뭐 200ml 들어간다면 플랫 화이트는 100ml 들어간다는 식으로 굉장히 우유의 비율이 적거든요. 왜냐하면은 플랫 화이트가 기원된 호주 같은 경우에 스페셜티 커피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커피가 좀 약하게 볶인 거예요. 약하게 볶이면 커피가 이제 라떼로 즐겼을 때 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양이 점점 작아지다가 우유 비율이 굉장히 적어진 특이한 형태의 라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플랫 화이트는 사실 아이스가 없어요.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서 카페 라떼라는 말 대신에 왠지 모르게 플랫 화이트라는 말을 쓰면은 힙해 보이고 더 좋은 커피를 파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든 카페에서 플랫 화이트를 쓰고 있는데, 사실 아이스에는 플랫 화이트라는 말이 호주에서는 안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피 쪽에 이제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오히려. 먼저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건 카라멜 소스와 우유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걸 얘기하고요. 카페 모카는 초콜릿 소스 그리고 에스프레소 우유가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기본 베이스에 어떤 소스와 어떤 것들이 첨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카페들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는 편이에요. 프라푸치노라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메뉴가 있죠. 프라푸치노라는 말 자체에는 사실 막 거창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프라페와 카푸치노가 섞인 메뉴 이름입니다. 이 메뉴가 어떤 이름이 나오고 훨씬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메뉴 이름이 나오고 훨씬 이 프라푸치노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스타벅스에서 이름 자체를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카페에서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선 일단 카페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커피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거나 메뉴를 드실 때 조금이라도 알고 드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용 포스트의 이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